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충남 공주 부여 청양 출신 자유한국당 정진석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는 국익 수호를 위해 서희의 역할과 이순신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 이 말은 조국 전 민정수석이 SNS에 일본과의 경제전쟁을 독려하면서 쏟아낸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 정부에 누가 서희고 누가 이순신입니까? 이 정부에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한 겁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의 제일 공개적으로 서로 언쟁을 하면서 핥히고 싸웁니다. 그것도 모국어가 아닌 영어로 말이죠. 이런 희한한 광경을 우리는 목도합니다. 참으로 경험하지 못한 그런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년간 김정은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유엔 안보리 제재 완화를 외쳤습니다. 서방 주요 정상들은 비핵화가 먼저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 말입니다. 지난 6월 판문점에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만남을 사실상의 미북 종전선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도가 한참 넘은 견강부회입니다. 근거 없는 평화낙관론을 앞세워서 북한 관련해서 허장성세가 너무 지나칩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북한의 비핵화를 얼마나 진전시켰습니까? 문 대통령이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라고 외치는 동안 북한은 사실상의 핵 보유국 위상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폐기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 뿐일 것입니다. 자, 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정치 분야 질문에서 총리님 답변을 제가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공정한가에 대한 깊은 회의가 국민들 사이에 싹 텄다. 특히 가진 사람들이 제도를 자기의 기회로 활용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한다. 저는 총리의 이런 답변이 매우 솔직하고 용기 있는 답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귀국하시자마자 다소 다른 결의 말씀을 내놓으셨어요. 자,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팀 검사와 통화한 사실 같은 거, 또 강기정 수석이 검찰에 조용히 수사하라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는 취지로 한 발언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 없이 검찰 쪽에만 메시지를 던지신 겁니다. 윤석열 검찰을 향해서 첫 경고성 발언을 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되고 있는데 저는 매우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사법방해고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직권남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저는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저께 총리께서 내놓은 그런 발언의 뉘앙스와는 정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총리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수사 특히 그 가택 압수수색은 과도한 것이었다 하는 여론이 더 많다 하는 말씀을 어제 드렸었는데요. 검찰이 옳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조국 게이트, 조국 사태로 불리우는 이 어려운 문제가 저는 이미 결론이 내려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쪼록 대통령이 국민 편에 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지나치게 경제적인 시각이나 태도가 편향적이십니다. 그게 참 아쉽게 느껴집니다. 지금 이 조국 사태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일입니다. 총리께서도 언급하셨더니 공정과 정의와 상식이 무너져 내리는 이런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전 케이오스를 겪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빨리 정리를 해 주셔야죠. 어디까지나 대통령은 국민 편에, 상식 편에, 정의의 편에 서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 점을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무겁게 검찰 개혁을 강조하신 대통령께서 검찰 개혁을 강조하신 것에 100% 공감하는데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다만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은 우리 국회에서 앞으로 긴밀히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법 개혁은 국회 입법으로 완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가 충실히 의무를 다할 테니 국회에 맡겨주시기 바라고, 다만 지금 피의자에서 범법자 신분으로 전환돼 가고 있는 조국 씨는 빼고 검찰 개혁을 논의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지금 외교 안보 현안을 좀 묻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좀 기억하시죠? 네, 그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은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떤 대목이었을까요? 아마 공동 발표문은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 다만 공동 기자회견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드는데 우리 측 발표가 없어서 제가 미국 국무부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에 합의문이, 합의사항이 아주 자세히 화면에 띄워져 있습니다만, 다음 화면, 그렇죠? 자세히 이 기술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자, 한미 양국은 정보 공유, 고위 정책 협의, 종합 훈련 등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을 위해 일본과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보 공유, 안보 협력, 이것은 전 지소미아를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그런 해석이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요. 지금도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이후에도 정보 공유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 한미 동맹의 중요성, 그 가운데 한미일의 삼각 안보 협력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지소미아의 중요성, 이것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으로, 합의사항으로 적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본이 수출 규제를 결정을 하고 한일 간의 경제 분쟁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 여권에서부터 지소미아 파기를 우리 대일 보복 카드로 활용하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소미아 카드 파기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지소미아 종료 파기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것은 6월 29일에 한미 정상회담의 약속을 우리가 깬 것이죠. 미국 정부가, 미국이 이례적으로 우리에 향해서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와대 김현종 안보 2차장은 미국 측에서 이해를 했다고 하지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미국 측은 이해를 하기는커녕 고위 당국자가 계속 연쇄적으로 나와서 강한 불만과 실망감을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답변 드릴까요? 네, 지소미아에 관해서는 백악관과 청와대 사이에 여러 차례의 소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백악관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그동안에 소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한미 정상회담 결과문, 그것이 바로 지소미아 유지와 동의어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지소미아 종료가 발표된 이후에도 한미일 3국 간의 장벽 공유는 이루어지고 있고 안보 협력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소미아를 왜 체결을 한 겁니까, 총리님?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이유를 댄다면 뭐죠?
일본 스스로가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우리가 지소미아 체결에 동의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동의했던 것은 그 당시에 그 과정을 잘 아실 겁니다. 박근혜 정부 자 하나죠. 네, 그때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대처 방안의 하나로서 우리 지소미아를 체결한 게 가장 큰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을 생각해 보더라도 지소미아 논의는 그 전부터 있어 왔는데 왜 그 시점에서 지소미아를 체결했느냐? 바로 첫 번째 이유는 북핵 위협에 대한 대처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는데 그런 사이인 한국을 향해서 일본이 안보상 믿을 수 없는 나라다라고 지목을 했으니 믿을 수 없다고 하는 분들께 자, 어저께 군사정부 알겠습니다. 여기 어저께 있습니다. 같이 워싱턴에서는 네. 미일 정상회담이 열렸어요. 미일 정상회담이. 거기서 지소미아에 대한 논의가 제기가 됐고 지소미아의 어떤 복귀 이런 문제들이 논의가 됐는데 자, 지소미아가 실행되는 것, 지소미아 종료가 실행에 옮겨지는 시점이 11월 22일인가요? 23일인가요? 그럼 그 이전에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의 복귀를 위해서 어떤 터닝 포인트, 모멘텀을 좀 회복할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총리님? 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본이 취했던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들을 철회하면 저희들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자, 외교 안보 문제를 포함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정책 현안이 뭐라고 총리님은 생각하십니까? 국내적으로는 당장 아프리카 그렇죠. 아프리카 돼지열병입니다. 그 점을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지금 5월 달에 최초로 북한에서 돼지열병,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는 것이 국제기구에 보고가 되었죠. 그렇죠, 총리님? 네. 그리고 나서 바로 총리께서 기민하게 대응을 하신 것 같습니다. 6월 초에 방역 대책을 마련을 했고 또 일선 군부대도 방문했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계속 이제 확산 일로에 있지 않습니까? 이 차단 방역이 현재로서는 성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걱정입니다. 지금 이게 중국에서 발생을 해가지고 이 동아시아로 번져서 베트남, 몽골, 한국, 북한 다 이렇게 번졌는데 중국은 지금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손실만 170조를 썼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이야기고 서울대학교 문정훈 교수님은 이 돼지열병 사태에 대해서 첫마디를 이렇게 했어요. 지옥문이 완전히 열린 것이다. 지옥문이. 예? 지옥문이. 이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는 이게 정말 엄청난 지금 사태가 지금 재앙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과연 우리 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이 차단 방역에 효율을 기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의심을 해요. 지금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에 와서 얘기를 했듯이 북한 전역에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창궐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북도는 돼지가 씨가 말랐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그래서 당연히 북으로부터 감염 경로가 남하해가지고 우리 접경 지역에 우리 돼지 열병이 발병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많은 국민들이 하는데 자, 이 통일부 장관 지난번 상임위에서는 인정을 안 하셨어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돼지열병이 북한에서 내려왔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크지 않다. 이걸 어떻게 통일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할까요? 이거 과학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것인데 상임위에서 통일부 장관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북한으로부터 내려왔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단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총리께서도 같은 생각이신지요? 제가 6월 초 그러니까 북한이 국제동물 기구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을 신고한 직후에 접경 지역의 방역 초소를 돌아다닌 이유가 있습니다. 추정이지만 우리 코앞에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방역하자 그러한 취지로 했고요. 실제로 지금까지 9건 모두 접경지대에서 벌어지고 있고 9건 중에 5건이 강화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비상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그 오리진이 감염 경로가 북한으로부터 남하돼서 그 가능성을- 오늘에 이르렀다는 그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통일부 장관과 총리께서의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은 분명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바로 제가 우리 당의 정유섭 의원이 그 지역 출신이신데 지난번 태풍 링린이 왔을 때 이 시계 방향으로 태풍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용진반도에서 이 강화도 북단 쪽으로 쏟아져 내려온 게 북쪽에서 많이 쓸려 내려온 거예요. 거기엔 축산 분뇨도 있고 각종 폐기물도 있고 북한에서 흘러내려오는 게 엄청나게 쌓였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부주의 사항을 제가 지적하자면은 자 6월 초에 총리께서 진두지휘에서 지금 이 대책을 세우고 강구를 했는데 6월 30일 날 어떻게 미국 대통령, 한국 대통령이 다 판문점으로 몰려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부주의한 거 아니에요? 소독 조치라도 하고 그 인파가 몰려가야지 그 다중이 모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주의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만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 특별한 의견이라기보다는요. 네, 부주의한 거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 자, 제가 아까 모두 발언에서 지하수를 포함한 서희 얘기를 했는데, 예, 자 이제 손님께 왜 자 우리 외교관들 수많은 천하 인재들이 대한민국에 널려 있어요. 제가 지소미아 파기 결정됐다는 것을 YTN 자막 보고 바로 전직 그 고위 외교관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분의 첫 말씀이 김현종이 정의용을 눌렀구먼. 이게 첫 말씀입니다. 자, 김현종 안보실 7차장이 지금 외교부 장관하고 눈을 부릅뜨고 막 싸울 정도로 외교적 실세예요.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조언하는 참모 중에 참모이죠. 그런데 이 김현종 실장의 그 프로필을 봤더니 정무 외교하고는 거리가 있는 분이에요. 전혀 그런 경험이 없어요. 미국 변호사고 통상 전문가예요. 자, 이 중차대한 시점에 뭐 강기정 그 정무수석의 말을 빌으면 뭐 이 국가적으로 영혼이 날린 무슨 대단히 오는데 자 후임 외교 장관을 임명 제청할 기회가 만일 온다면 그런 그 경험이 부족한 비전문가를 외교 장관에 수사기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럴 기회가 언제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현안에 경험이 있는 분이 중책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